그날 아침 사무실 문이 열리자마자 그는 들어왔다. 인사도 없이 그 특유의 오만한 미소를 지으며 내 책상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와 말했다. 아직도 구식 네트워크로 라우팅 돌리고 있나? 이 분기까지 전부 폐기해야 할 거야? 11년 동안 다듬어온 내 시스템을 한마디로 무시하는 그 말투. 나는 천천히 펜을 내려놓았다. 아직은 바로잡아줄 필요가 없었다. 왜냐하면 그는 이해하지 못했으니까. 이 회사의 물류 동맥이 화려한 대시보드나 구매 지표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는 걸 규칙과 리듬으로 움직이는 거지. 그리고 그걸 쓴 사람, 조율한 사람, 지킨 사람이 바로 나였다. 서울에서 부산, 인천에서 제주까지, 아니 아시아 전역으로 뻗어나가는 모든 화물 노선에 내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명예가 아니라 통제를 위해.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는 새로운 공급망 책임자로서 자신이 이미 주인인 양 굴었지만 나는 직함 없이도 이 700적 규모의 물류 제국을 장악할 수 있었다. 그는 손을 흔들며 나가며 던졌다. 내 비서랑 시간 잡아서 내가 관리하는 거 넘겨 내가 할 말이 있으면 그럴 텐데 생각했다. 나는 수많은 임원들이 오고 가는 걸 지켜봐왔다. 대부분은 진짜 엔진룸을 보지 못했다. 화물이 승인되고 세관 서류가 밀리초 단위로 맞춰지며 날씨나 시위, 항구 혼잡에 실시간으로 경로가 조정되는 그곳. 그 엔진룸은 내 거였다. 계층 구조가 아니라 기능으로. 내 접근 레이어 없이는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았다. 합법적으로, 안전하게, 충분히 빠르게. 그런데 박민준, 그 새 임원은 오버레이 프로토콜과 코어 엔클레이브 로직의 차이도 모른 채 내 이름을 그의 화이트보드에 퇴출 대상으로 적어놓았다. 다음 날 회의실을 지나치다 봤다. 그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버즈워드로 가득한 말을 쏟아내고 젊은 애널리스트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 그는 소음으로 통제하려 했다. 나는 침묵과 결과로 했다. 그리고 박민준과 달리 나는 회사가 내 이전 회사를 인수할 때 서명한 계약서를 한 글자도 놓치지 않고 읽었다. 왜 내 팀이 2017년까지 외부에 머물렀는지 그는 묻지 않았다. 보관 아키텍처나 라이선스 갱신 프로토콜을 파고들지 않았다. 나도 굳이 말하지 않았다. 손패를 보여주지 않는 법이니까 누군가 훔치려 할 때까지. 그건 미묘하게 시작됐다. 모든 나쁜 아이디어가 그렇듯이 회의에서 중복 레이어에 대한 몇 마디 코멘트, 간소화 프로토콜에 대한 화려한 슬라이드, 그리고 수직 통합 가시성에 대한 과도한 언급. 기술적 깊이는 없었지만 라우팅 키와 철도 스위치의 차이도 모르는 임원들을 감동시키기엔 충분했다. 그러다 시스템 프로브가 왔다. 내 조수, 지은이가 먼저 알아챘다. 날카로운 그녀가 콘솔에서 고개를 들지 않고 말했다. 노드 오로그에 이상한 활동이 있어요. 엔클레이브 백업에서 라이선스 태그를 스크래핑하고 아카이브 API를 뒤지고 있어요. 누군지 묻지 않았다. 이미 알았으니까. 나는 11년 동안 단순한 기능이 아닌 총알 같은 시스템을 설계했다. 모듈러 엔클레이브, 암호화 동기화, 회전키 예쁘게 만들지 않았다. 국제 세관 압류, 연료 부족, 부패한 항구 공무원, 산불로 태평양 철도가 폐쇄될 때 중간 경로를 뒤집는 걸 견디도록 만들었다. 박민준은 그걸 이해하지 못했다. 그냥 구식 아키텍처로 보고 청소하려 했다. 그게 뭘 쓸어내는지 모른 채. 그가 마주쳤을 때 벤더 전략 싱크 후였다. 회의실 밖 중립지대에서. 그는 캐주얼하지만 날카롭게 물었다. 내 뿌리가 아직 엔클레이브 아키텍처에 박혀있지? 좀 낡았어. 나는 목소리를 평정하게 유지했다. 효율적이고 탄력적입니다. 그는 마치 아무도 풀지 못한 수수께끼를 푼 듯 웃었다. 3분기까지 모든 걸 커맨드 센터 프로토콜로 재라우팅할 거야. 실시간 최적화, 적은 사일로 더 많은 가시성. 나는
그의 작은 연설을 즐기게 내버려뒀다. 그러고 물었다. 보관 조항 확인하셨죠? 그는 망설이다 눈을 깜빡였다. 법무팀이 가지고 있어. 나는 한번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그건 거짓말이었다. 법무팀은 진짜 가지고 있지 않았다. 2012년 회사가 내 부티크 회사를 흡수할 때 내가 서명한 버전이 아니니까? 나는 그 조항을 6번의 갱신과 2번의 구조조정을 통해 그대로 유지했다. 섹션 6.3b.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다. 대부분이 그 의미를 모르니까. 그건 단순한 조항이 아니었다. 함정문이었다. 회사가 하드웨어를 소유하고 라이선스를 지불하며 계약서를 휘두르더라도 실제 통제는 보관 권한에 있었다. 내 권한. 철회 불가능한 거지. 90일 전환 기간이 제출되지 않으면? 즉, 나를 해고하거나 재배치하려면 그 전환 없이 하면 전체 라우팅 스택이 데드락에 빠진다. 그들은 프로브를 할 수 있었다. 다이어그램을 출력하고 내 아키텍처를 화이트보드에서 조롱할 수 있었다. 하지만 나 없이 통제를 뒤집으려 하면 그들의 키가 아니라는 걸 요구하게 될 터였다. 목요일 아침 9시 47분. 운영실 유리문 너머로 박민준의 노트북이 열려 있고 어깨가 구부정하며 비서가 보이지 않는 걸 보자마자 쇼타임이었다. 내가 들어서자 그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서론도 생략. 그냥 키를 몇 번 두드리며 말했다. 끝났어. 지금 당장. 네트워크 라우트 넘겨? 계약자 배정해서 내 스택 추출할게. 11년 동안 반구를 가로지르는 원활한 화물 이동을 내 아키텍처로 이끌었다는 인정도 없었다. 그냥 스크립트에서 읽은 대사, 아마 2번째 콜드브루를 마시며 가트너 상을 꿈꾸며 타이핑한 거겠지. 나는 잠시 조용히 서 있었다. 방에 3명 더 있었다. 아무도 나를 보지 않았다. 데이터를 흘낏 보는 애널리스트, 이어폰을 낀 주니어 엔지니어, 학교를 갓 졸업한 시스템 관리자 이준호. 그는 한 번 올려다봤다. 나는 그의 눈을 마주치며 미소 지었다. 그러고 앞으로 나아가 박민준 팔꿈치 옆 테이블에 야은 봉투를 놓았다. 죄송하지만 그건 요구할 권리가 없으신데요. 충분히 크게 말했다. 그제야 그가 올려다봤다. 내 배지를 봉투 옆에 내려놓았다. 나는 머무르지 않았다. 연설도 극적인 멈춤도 없이 조용히 돌아서 문으로 걸어갔다. 뒤에서 의자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이준호였다. 그의 시선이 내 등에 꽂히는 게 느껴졌다. 그들이 내 스택을 추출하려 하게 내버려뒀다. 라우팅 엔클레이브는 파일이나 자격 증명을 폴더로 드래그할 수 있는 게 아니었다. 계층화된 아키텍처, 모듈러 암호화, 더 이상 내가 들고 있지 않은 물리적 토큰에 묶인 동적 인증. 모든 경로는 라이선스 됐고 보관 접근은 서명으로 부여됐으며 90일 회전 프로토콜로 유지됐다. 핵심은 공식 매입이나 전환 창구 없이 양도 불가. 물론 그들은 안 했다. 그 봉투에는 내 원래 통합계약 섹션 6.3b를 인용한 공증진술서와 전환 프로토콜이 시작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디지털 감사 로그가 들어있었다. 2번째 사본은 2시간 전에 회사의 법무팀에 전달됐다. 전환 전 해고. 축하해, 박민준. 내가 모르던 조항을 활성화했어. 그리고 전체 라우팅 인프라가 영구적으로 잠기기까지 12영업일 남았어. 오후 3시가 되자 그들은 허둥지둥했다. 법무팀뿐 아니었다. 모두. 박민준은 2층을 서성이며 계약 조건을 앞지르려 애썼다. 아래층에서 법무총괄의 문은 1시간 넘게 닫혀 있었다. 하지만 그들이 뭘 찾았을지 이미 알았다. 섹션 6.3b, 3번째 단락, 4번째 줄 묻혀있지 않았다. 그냥 무시됐을 뿐 독점 엔클레이브에 구축된 라우팅 인프라는 보관 라이선스 하에 유지되며
90일 전환 프로토콜이나 완전 매입을 통해서만 철회 가능 그 16자. 그게 코어루트 매트릭스에 로그인할 수 없는 이유였다. 서울 로드가 이미 동기화에서 벗어난 이유. 백업 계약자들이 엔클레이브 레이어를 볼 수조차 없는 이유. 편집은 말할 것도 없고. 보관 라이선스는 코드와 프로토콜이 내 거라는 뜻이었다. 회사의 라이선스, 소유가 아니지. 나를 전환 창구 없이 해고한 순간 그 라이선스는 기본 상태로 되돌아갔다. 비활성, 잠김. 그들은 배지 스와이프로 내가 구축한 걸 대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이건 책상이나 노트북이 아니었다. 인프라였다. 그리고 인프라는 제대로 통제하지 않으면 물어뜯는다. 매입 금액은 167억 원의 오영업 일후 매일 7,500만 원의 벌금. 섹션 6.3b 다음 조항, 보일러플레이트처럼 보이던 거 아니었다. 내가 수년 전 회사가 우리 회사를 인수할 때 6개월 법적 체스 매치로 협상하며 썼다. 그들은 바꿀 수 있었다. 안 했지? 법무총괄이 마침내 말했다. 구속력 있어요. 박민준의 반응. 터무니없어. CEO의 얼굴이 더 많은 걸 말했다. 그는 논쟁하지 않았다. 땀을 흘렸다. 법무팀이 100채널로 나와 긴급 통화를 요청했다. 나는 응답하지 않았다. 내 변호사가 예에 바르게 전문적으로 했다. 라이선스 조항의 타임스탬프 사본과 추가 문의는 서면으로 제출하라는 제안과 함께 통제란 누가 가장 크게 소리치는지가 아니었다. 서류를 제대로 읽은 사람이 누군지였다. 지금 스택 추출 계획과 함께 2문장 해고 통보로 나를 밀어낸 유일한 사람이 상황을 이해하고 있었다. 행운을 빈다. 이틀째 이미 풀려나고 있었다. 서울의 젤아우트가 항구세관 검사 동기화 타임아웃으로 6시간 지연됐다. 그 단일 지연으로 22개 컨테이너가 재배치됐고 그중 17개가 온도 민감해서 회사에 3억 원 넘는 SLA 위반 비용이 들었다. 인천 허브가 다음으로 고장났다. 엔클레이브 API 핸드쉐이크가 완료되지 않아 세관 태그 배치가 중간에 실패했다. 엔지니어들이 수동 오버라이드를 시도했지만 엔클레이브의 회전키 없이 시스템은 명령을 인정조차 하지 않았다. 나는 멀리서 지켜봤다. 조용히, 정확히. 정오까지 세 주요 벤더가 전화했다. 모두 내 자격증명을 라우팅 프로토콜의 보관 서명자로 참조한 계약이었다. 서명 없으면 레인 우선권 없음. 끝. 하나는 회사 최대 철도 물류 파트너인 한진 플리트의 대표가 조달팀에 직접 전화했다. 김지훈이 나갔으면 다른 화물을 움직이기 전에 전체 계약 검토가 필요해. 이후 코리도를 다루는 솔레스 그룹은 직설적으로 물었다. 너희 물류 설계자 어디 갔어? 그 없으면 갱신 일시 중지. 아무도 답하지 않았다. 박민주는 특유의 방식으로 인프라팀에 소리쳤다. 그냥 재구축해. 그들은 시도했다. 신이시여, 시도했다. 하지만 내 스크립트는 모듈러, 암호화, 월별 회전, 보관 토큰으로만 재설정 가능한 인증 체인이었다. 그 토큰은 더 이상 건물에 없었다. 구조를 깨더라도 오프라인 저장된 서명이 필요했고 공증됐으며 HR인의 배지를 뽑은 순간 트리거된 데드맨 스위치 프로토콜로 검증됐다. 그들의 시스템이 실패한 건 내가 사보타주에서가 아니었다. 그냥 내버려둬서 실패했다. 뿌리는 명령에 복종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다. 신뢰에 응답하도록 만들어졌다. 그리고 그 신뢰는 종료됐다. 뒤에서 속삭임이 들렸다. 대부분 패닉. 재무팀은 왜 벌금이 에스컬레이션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법무팀은 마지막 서명된 라우팅 매트릭스를 찾으려 했지만 현재 사본을 못 찾았다. 박민주는 액세스 없는 팀들에게 행동을 요구했다. CEO는 벤더들에게 연락하려 했지만
기존 에슬레이하에서 승인된 연락처가 아니라고 들었다. 나는 비웃지 않았다. 그날 변호사에게 전화도 안 했다. 왜냐하면 시스템을 누구보다 잘 알았으니까. 어떻게 숨쉬는지, 나쁜 명령을 어떻게 저항하는지,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건 복수가 아니었다. 중력이었다. 그들은 아래를 보지 않고 가장자리를 밟았다. 똑 3일째. 섹션 6.3b의 핵심은 아키텍처를 보호하는 게 아니었다. 카운트다운이었다. 무단 해고 순간부터 회사는 12영업일 안에 적절한 전환 프로토콜을 시작하거나 완전 매입을 완료해야 했다. 둘 다 안 하면 보관 액세스는 그냥 철회되는 게 아니라 영구적으로 회복 불가능했다. 라우팅 테이블을 읽기 위해 법원 명령이 필요할 터였다. 3일째, 우리 최대 북미 클라이언트가 82억 원 화물을 경쟁사로 젤아우트했다.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중간 전송에서 경로 검증이 실패해서. 그들의 운영 리드가 회사에 연락하자 시스템 재정렬에 대한 모호한 성명을 받았다. 그들은 안 샀다. 스위치를 뒤집고 자산을 빠르게 옮겼다. 5일째, 소문이 돌았다. 폐쇄된 벤더 포럼에 준법 플래그가 게시됐다. 업계 내부 자만. 내 옛 동료가 레일 액세스에서 프라이비스로 핑했다. 주위에 회사 준법 검토 목록에 올랐어. 너 괜찮아. 나는 답하지 않았다. 메시지만 확인했다. 조달팀이 진행 중인 현대화 성명으로 청소하려 했지만 피해는 이미 됐다. 벤더들은 모호함을 싫어한다. 권위를 좋아하지? 그 권위는 내 로그인에서 왔다. 이제 아무한테서도 안 왔다. 6일째, 이사회가 알게 됐다. 나는 산책 중이었고 커피를 들고 태양 아래. 11년 동안 2번 말한 이사회 멤버의 이메일이 왔다. 제목, 연락 좀 열지 않았다. 그냥 내 변호사에게 포워드하고 계속 걸었다. 레버리지는 내가 소란 피워서 오는 게 아니었다. 아무것도 안 해서 왔다. 그게 치명적이었다. 소셜미디어 포스트도, 언론 유출도, 화난 성명도 없었다. 그냥 조항, 타이머, 700적 물류회사가 운영 신경계에 만료일이 있다는 걸 깨달았을 때 따르는 침묵. 박민주는 8째 날 나에게 연락하려 했다. 먼저 개인 번호로 메시지. 빨리 통화 좀. 옛 동료처럼 마치 텍스트 풀방에서 내 역할을 공개적으로 찢지 않은 듯. 그러고 이메일, 제목, 재정렬 논의 후 본문, 옵션 탐색하고 싶어. 고칠 수 있을까? 서명, 베스트, 민준 내 변호사가 답했다. 섹션 6.3b와 현재 보관 프로토콜에 따라 모든 통신은 라이선스 채널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직접 연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답이 없었다. 같은 시기 회사 조달팀이 보관 에스크로 계좌로 83억 5천만 원을 송금했다. 매입 가치의 반을 공개적으로 주지 조정으로 라벨링, 연속성을 암시하는 내부 용어. 하지만 벤더 포럼은 줄 사이를 읽었다. 시장도. 이사회는 성명을 내지 않았다. COO는 투자자 콜에 나타나지 않았다. 박민주는 여전히 회사 사이트에 있지만 이제 전략개발 프로젝트 아래. 중요해 보이지만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는 직함. 나. 눈 하나 깜빡 안 했다. 이미 다음 세대 라우팅 로직을 제작성 중이었다. 더 가볍고 똑똑하고 깨지지 않는. 이번엔 보관 조항이 어디 있는지 경고 없이 그들이 찾아보게 내버려 두자. 이사회실은 프로젝터의 낮은 위밍 소리만 들렸다. 다음 슬라이드로 클릭. 슬라이드 하나, 보관 트리거 활성화. 섹션 6.3b 제목만으로도 위가 내려앉을 만했다. 법무 총괄이 앞에 서서 목소리 차분하고 사실적. 이전 보고처럼 유효한 전환 프로토콜 없이 해고가 시행됐습니다.
조항이 모든 라우팅 엔클레이브 액세스 자동 철회를 트리거했습니다. 완전 보관 매입 없이는 롤백 불가능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슬라이드 2, 회복 불가 라우팅 지연, 17.2% 영향이 제목 아래, 지표가 스크롤, 지연 화물량, 계약 벌금, 재라우트 선적, 준법 위반. 모든 열이 같은 그림을 그렸다. 회사가 시간, 돈, 신뢰를 흘리고 있었다. 박민주는 끝에서 세 번째 의자에 앉아 여전히 창백. 슬라이드 셋이 주먹처럼 쳤다. 부분 매입 지불, 추가 위험 완화되지 않음. CEO가 천천히 그에게 돌아봤다. 라이선스 스키마 검토 안 했어. 목소리 낮지만 전달됐다. 그는 입을 열었다. 변호하려나, 거짓말하려나. 법무총괄이 한마디도 착지하기 전에 끊었다. 구두와 서면으로 2번 경고됐습니다. 이 방은 조용했다. 그러다 총괄의 폰이 버즈? 그녀가 메시지 읽고 한 번 깜빡, 말없이 들었다. 법무총괄이 앞으로 나와 받았다. 빠르게 스캔하고 방으로 돌아봤다. 액세스 로그가 방금 아시아 태평양 코리도 계약을 확보했어요. 회사는 더 이상 주요 라우팅 파트너가 아니에요. 침묵이 깨졌다. 여기 숨소리, 저기 속삭임. 이사회 멤버들이 불편하게 움직였다. CEO는 지난 3개월을 되감으려는 듯 관자놀이를 문질렀다. 박민준, 그는 다시 말하지 않았다. 회의는 계속됐다. 예산 시나리오, 긴급 구조조정, 외부 변호사 추천. 하지만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다. 피해는 그들이 인프라를 이해할 시스템이 아니라 뒤집을 스위치처럼 취급한 순간부터 구워진 거였다. 그리고 나, 방에 없었다. 있을 필요 없었지? 내 이름은 슬라이드에 없었지만 내 구조는 있었다. 내 침묵이 건물에서 가장 큰 목소리였다. 액세스 로그는 내 도착을 팡파르 없이 발표했다. 보도 자료도 이메일 블라스트도 없이 그냥 임원 포털에 조용히 추가. 위에서 세 번째 행 김지훈, 보관 시스템 파트너, 사진 없음, 바이오 없음, 직함만. 어떤 기사보다 무거운 문장. 업계 전역에서 사람들이 조용히 전략적으로 알아챘다. 계약이 경고 없이 옮겨갔다. 내가 한때 통합을 설계한 회사들의 조달 책임자들이 SLA 조항을 재확인하며 라우팅 연속성에 대해 미묘한 질문을 시작했다. 액세스 로그는 코멘트하지 않았다. 필요 없었다. 회사에서 여파가 아래로 계속 흘렀다. 박민주는 특별 프로젝트로 재배치됐다.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고 덜 약속하는 직함. 내부 메모가 유출됐다. 간단하고 임상적. 구식 인프라 보관의 치명적 감독 기뇽. 이름 없지만 모두 알았다. 나는 응답하지 않았다. 누구에게도 전화 안 했다. 메모를 언론에 포워드 안 했다. 대신 한 폴더만 업데이트했다. 네트워크 밖 저장된 원래 시스템 인덱스, 분기별 타임 스탬프, 레드라인 노트, 액세스 히스토리, 엔클레이브 라우팅에 묶인 모든 계약 아카이브. 맨 아래에 한 문장 추가. 보관 액세스 여전히 활성, 여전히 내거 5폴더 닫고, 로그아웃하고, 일로 돌아갔다. 왜냐하면 집에는 소음이 아니라 구조, 선견지명, 그들이 만료될 때까지 읽지 않은 조항으로 오니까.